창원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환경이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저는 법이라고 봅니다. 법 제도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재작년에 제정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하고 준고해야 될 중요한 그런 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법을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이 지자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명심하고 유념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법을 보게 되면은 법 7조에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목표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국가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 제8조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놨는데 2018년도 배출량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작년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라스고우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거를 상향해서 조정을 하는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35% 이상이 아니라 40% 이상으로 감축하겠다. 2018년도 대비해서. 그게 국가가 한국이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2030년도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할 때 이미 이 한국에 있는 여러 그 지방정부 지자체들이 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다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243개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다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다 선언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50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 2030년도까지 하겠다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니까 이 법에서 의무로 규정을 한 게 있고 재량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을 10년 계획을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그 방출과 탄소 흡수하는 거를 줄여가지고 결국 탄소가 순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뭘 하면 좋을지 이 국가에서는 20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이라는 건 5년마다 세우는데 20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시도하고 시군구에서는 10년의 계획 기간을 5년마다 앞으로 10년간 뭘 할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점검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지금 사회적 경제 우리 이 생태계 활성화 포럼으로 모였는데 창원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10년간 계획이 어떤지 금년에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아나요? 저는 잘 몰라요. 지자체는 또는 국가는 뭘 하겠다라고 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난 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뭐 하고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 자칫하다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시책이 될 텐데 그 사업 계획들을 사업 시책들을 마련하는데 모든 사업에 이 지자체나 지방정부나 국가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온실가스 감축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게 온실가스 감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코펜하겐, 파리가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을 했는데 탄소 중립 도시를 지정을 우리가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에너지 전환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온실가스가 우리가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기본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얼마만큼을 줄이고자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저는 데이터로 여러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환경부에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중앙정부 국가 수준에서만 이거를 해서 톱다운으로 내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 창원시나 경남에 있는 여러 시군들 동마다 마을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측정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게 되면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을 해가지고 통계를 작성을 해서 매년 3월 말까지 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위로만 보내고 창원 시내에서 시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게 신뢰할 만한 건지 믿을 만한 건지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5년마다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아마 이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엄청나게 저는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하던 온실가스를 뭐 40% 이상씩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축을 한다. 창원시에서도 아마 그만큼 해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감축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시민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잘못하면은 초과할 수 있을 테라 어느 분이 저한테 주어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발전을 하느냐, 실제로 발전을 얼마나 하느냐를 따져본 거예요. 시도별로 태양광 발전소를 얼마를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을 발전을 하는지를 또 다른 통계를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21년도까지의 누적치를 봤더니 경남이 6.7% 정도 개소수로는 발전소 숫자로 봤을 때 6.7% 정도 돼요. 경남이. 그러니까 잠재량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적 설비 용량
발전소 숫자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설비 용량을 살펴봤더니 6.9% 돼요. 우리가 이거는 개소수보다 발전소 숫자보다 용량이 경남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전하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전국에서 7.4% 돼요. 경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이 전국 평균보다 이게 발전소마다 용량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경남에서 이 GOGS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가 그래서 근데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설립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개수를 갖다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데 통계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뒤져보고 거기에서 협동조합이 어느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는지를 따져보니까 이게 8.1% 정도가 돼요. 우리가 1번 오케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발전소 숫자는 제법 많이 있는데 실제로 8.1% 되는 그런 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이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데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입하고 있는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전국 연합회라고 있는데 그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들을 제가 수치를 따져가지고 이 협동조합들이 설치한 설비 용량을 본 겁니다.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고 회비를 내고 여기 와서 활동하는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그런 조합들을 보니까 경남이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요거는 또 다른 수치인데 전국의 태양광 발전 그 설비나 발전량을 놓고 봤을 때 경남이 약 6에서 7% 내외, 7% 내외 정도를 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우리 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쪽의 설비 용량이나 발전소 개소수를 보면은 한 3, 4%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하는 협동조합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나 공공 분야의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을 협동조합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우리 협동조합이 실제로 태양광 발전하는 양이 민간이나 국가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태양광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태양광을 이용을 하는 에너지 전환을 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저는 그 햇빛 발전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 잠재량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못지않고 오히려 더 좋으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처지고 있다. 다른 우리 지역 내의 다른 주체들보다. 이거를 지역별 태양광 발전 양을 실제로 발전하는 양은 그 지역의 주체들의 노력과 주변 환경의 결합이라고 이 함수 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아닌 주체들이 훨씬 더 노력을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재작년에 광주하고 우리 경남의 그 서민 아파트에 저소득층 공동주택의 태양광 발전을 경상남 남도가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 5년 계획으로 설치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광주에서 그와 유사한 노력을 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건데 경남은 LH공사를 활용을 해서 LH공사 임대 아파트에 있는 임대 주민들한테 공공요금, 공공전기요금을 절감해주는 복지 모델로 그 발전소를 설치를 했어요. 태양광을. 그래서 매 해마다 10억씩 해서 5년 동안 그런 도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 혜택도 주고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를 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도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광주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끼워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게 바람직한 모델이냐 하면은 이 광주와 같이 같은 노력을 도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으면 훨씬 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거를 거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지역 에너지 센터도 만들어서 창원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발표 안 한 자료는 제가 몇 가지를 이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좋겠느냐? 아까 광주시의 모델을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PSPP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공, 사회적 경제,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을 협업을 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